1권과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2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2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데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후일담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개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석은 크건 작던 간에 이재명의 리더십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갈등 요소는 이것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친문 핵심으로 꼽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해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민주당 내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 공약과도 같았던 전국민 25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첫 공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모두 이재명이 타격을 받을 만한 것들인데 잠시 후 관련 소식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169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자,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말을 빌리자면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는 당에서 추미애 후보의 탈락이라는 이변이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이변이라는 말이 어제 오늘 뉴스를 장식했는데요. 자, 원래 원내대표 선거 등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는 항상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모든 배경적 요소들이 추미애의 당선을 가리키고 있었고 따라서 대세를 우원식이 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어제 경선을 두고 역대급 이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추미애의 탈락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서 사전 교통정리 작업을 하는 모양새 등이 우려와 반발을 샀다라는 것과 둘째, 추미애 개인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 우선 추미애의 과거 이력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기도 했고 2009년 환노위원장 시절에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동법 날치기를 오히려 주도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오래전 일들이 중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갖고 있는 데다가 드루킹 사건 그리고 이른바 추윤 갈등 등은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김경수 구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붙은 별명이 바로 보수의 어머니라는 말인데요. 자, 이 외에도 당대표 시절에는 2016년 11월 탄핵 사태 와중에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당대표의 영수회담을 받았다가 당 안팎의 거센 반대로 14시간 만에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자, 또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공개하며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쟤는 친문계 의원들에게는 반감을 샀을 뿐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에게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가 가진 불안정성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22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당과
이재명 대표의 미래를 생각한 어떤 충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말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다면 이재명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후자의 경우 박찬대를 앞세운 교통정리에 대한 반발, 즉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토의 경우는 얘기가 완전 다르죠. 당대표님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인데요. 자, 유력 후보였던 친명계 5선 정성호 의원은 경선 도중에 사퇴했고 6선 조정식 의원도 추 당선자 지지를 표명하고 사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교통정리에 나섰고요. 또 민주당 당원 2만여 명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추대해야 한다는 서명을 당에 전달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0%가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재명이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재명의 꼬북 역할을 하는 박찬대, 그리고 개딸 등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김어준 등의 친야 언론이 추미애를 적극 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제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당선자 중 친명계는 80여 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나아가 이재명의 대표직 연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넘어 향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것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를 지지했던 개딸들로 대변되는 권리 당원들은 수박들이 아직도 80명이 넘는다면서 사기를 당했다. 표를 줬더니 뒤통수를 쳤다. 개혁은 물 건너갔다. 심지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실제 수박 세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개딸들에 대한 의원들의 내성이 점점 쌓여간다면 개딸의 극성 지지를 등에 업은 이재명이라 할지라도 무서워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4년 뒤 총선에서 이재명이 또다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 거의 없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게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라고 비판한 것인데요. 우선은 선별 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더 가까운 발언입니다. 자, 물론 김부겸 전 총리가 원내 인사는 아니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총선 대표 공약에 제동을 거는 김부겸이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친문 핵심으로 꼽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김경수는 노무현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 일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죠.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야권의 차기 대선 구도와 관련해 이재명 복주체제에 반대하는 세력, 즉 22대 총선에서 공천 악사를 받은 비명 친문계가 김경수를 구심점으로 내세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도 딴살림을 차려 총선에 뛰어들었지만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현 시점에서 이재명에게 맞설 야권의 대선 대항마를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경수의 일시 귀국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 신문인 고민정 의원은 최근 김경수 역할론에 대해 정치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불려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여전히 김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노골적으로 복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에도 비서관을 지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려왔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혔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정치를 떠났고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복권되지 않으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한때 김경수의 복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사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의 4.10 총선 패배로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바둑이 김경수를 풀어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꽃놀이패라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에서 공천학살을 당한 비명계와 친문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재명 1극 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김경수라는 배에 올라탈 가능성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정치적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이재명이 사법적 심판을 받고 감방에 가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